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극 이정열입니다. 자, 7월 4일이고요. 7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 피어셀입니다. 자, 두산 피어셀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주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다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또 이제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가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를 해줬지만 시가총액 이제 중소형 종목이라든가 좀 하위 종목, 시가총액 이 상위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 이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소외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기간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매수를 들어가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를 해줬기 때문인데, 코스닥은 지지구간을 좀 이탈을 할지에 대한 여부들을 결정할 때라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이 나오면은 당분간 이제 박스권 장세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는데, 시장은 예측하기가 지금 상당히 조금 비이성적인 그런 상황이라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흘러가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대표 기업이죠. 대표. SOFC, PAFC, 트라이젠까지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좀 됐습니다. 통과가 됐었는데 일단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되는 게 2023년도예요. 2023년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심했던 게 이게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 직전이었죠. 개정안 통과 직전. 근데 개정안이 통과가 됐음에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기는커녕 시장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가 가장 어두울 때라고 봤는데, 통과되기 전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봤는데 일단 통과가 되고서도 계속 시장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지없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세부 조항이 있어요. 세부 조항, 이게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수소법 개정을 이렇게 할 거야. 개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세부 조항을 발표를 하고 언제 발표가 될 거냐. 세부 조항은 2023년도에 이게 수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2023년도 이전인 하반기에 세부 조항이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에 시행이 되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그 사이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 사이에 하반기에 세부 조항이 결정이 되면은 두산 피어셀을 수혜에 대한 수혜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이냐, SOFC냐 PAFC냐 트라이젠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세부조항이 발표가 될 때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부조항도 하반기에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세부조항이 발표가 되면서 수주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개정은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됐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세부 조항들을 보면서 수주를 발주를 할 건데, 일단은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을 하는 게 이득이구나, 그런 계산은 다 진행이 됐을 겁니다.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니 이 기간은 계도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춰갈 거는 맞춰가고 이 하반기에 이제 수주를 넣고 2023년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계도 기간,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수소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기업들,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가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특히 이제 수소를 사용을 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세부 조항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주도 같이 이 기간 안에, 계류 기간 안에 수주도 발주도 계속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에 대한 지원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원전과 같이 수소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원전 산업도 육성을 하고, 수소 산업에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바라카 원전으로 수소 원전으로 인한 수소 생산을 100만 톤, 연 100만 톤이다. 이거 보면은 수소 원전과 수소 연계하는 글로벌적인 원전 발주, 이 가성비,
이런 것들도 수소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수소 산업. 이게 연계되는 매출이 두산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그리고 밑에 두산 퓨어셀 있으니까 이 수혜를 내려서 이렇게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충족하기 위한 전력 발전사들의 수요가 계속 2022년도 하반기부터 들어올 것이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자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좀 이제 계속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말이죠.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달까지는 있을 거예요. 8월 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까지 실적 발표한 다음에 수주가 들어와서 개선되는 실적들을 발표를 할 때까지 조금 지켜보자고요. 개선되는 실적들을 발표를 할 때까지. 수주가 2분기 수주 발표하고도 뭐 실적 발표하고도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높아요.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3억, 10억, 76억, 90억 나왔을 때도 기대감들이 계속 연이어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반영이 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좀 꼬그라지면서 이때 실적이 그 뒤로 계속 이제 수소법이 계속 통과가 되지 않고 계속 밀리면서도 그래도 실적 발표하는 것들의 기대감들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조금씩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실적이 적자가 난 상황에서 2분기까지도 조금 어렵다라고 하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것까지 좀 봐야겠다. 약간 이런 관망 추세. 하반기에 실적 수주가 본격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 것들로 이제 중국의 수주를 이전에 중국 수주를 받았었잖아요. 이것들 실적 반영되는 것까지도.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도, 2023년도 수주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 이게 일단은 실적이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미국, 유럽. 중국 같은 경우서도 수소에 좀 진심인 나라예요. 진심. 근데 두산 퓨어셀이 중국에 수주를 받았었죠. 수주를 이전에 받은 것들이 있었죠. 이게 추가 수주가 들어와 줄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실적 기대감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죠. 한국이 아니라도 중국에 충분히 매출을 올리고 있는구나.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EU, 유럽도 지금 전력난을 타개를 하는 게 전력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원전 한기를 담당할 수 있는 게 수소 연료전지로 담당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이외의 지역들, 미국하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소 연료전지를 발주를 할 수 있을지, 그게 두산 퓨어셀을 발주를 받을 수 있을지.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퓨어셀 아메리카가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EU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다.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전지에 대한 본격적인 수주, 투자 사이클 이런 것들도 같이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를 잠깐 볼게요. 6월 16일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수소법 개정안 통과, 중국항 추가 수주를 통해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개선될 전망이다. 신규 제품인 트라이젠이 하반기부터 매출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기존 연료전지 매출도 하반기부터 증가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들도 동반이 되고 있다.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계속 정점을 통과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해외 수출 시장에서 추가 성과도 기대되는 상황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준 거고 PAFC, 인삼형 연료전지, 그리고 트라이젠, 그리고 SOFC, 설비투자,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 이런 수전의 FC라고 해서 수전의 설비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매출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 근데 이게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22년도에도 이 수주 잔고가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크게 변화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사이클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가, 매출 전망으로 매출이 증가세를 보여주느냐, 이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지금은 하반기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계속 밀렸죠.
정책 그동안 밀렸던 것들은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책이 계속 지연이 되고 통과가 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는 시기였다 보니까 수소법이 바뀌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됐었어요. 지연이 되면서도 피해를 좀 봤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이 됐고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반기부터 2분기 이후 3분기부터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제품 다변화를 기대를 한다. 이거는 6월 30일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목표 가격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참고용이고, 뭐 수출 시장 성장 속도를 반영해 중장기 새우 영업이익 추정치를 조금 하향을 했다. 신규 연료전지 수주가 지연이 되고 예상 대비 느린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수출 시장, 이게 중국에서도 좀 수주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추정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단기 순손실 매출액 727억 원 수준을 KB에서는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3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컨센서스 나와주고 있는 것들은 7억 원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영업 손실도 적자, 단기 순이익도 24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들. 자, 여기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4분기 103메가와트 규모 연료전지 기기 인도에 대한 매출 인식 일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기 영업이익률이 뭐 1분기 뭐 수주 공백이 조금 있더라도 실적은 일단은 하반기부터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 정부 정책 구체화에 따른 지연된 발주를 재개를 할 것이다. 중국향 후속 수출 발생 등에 힘입어 국내외 연료전지 기기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6월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세부 시행령도 올해 말까지는 확정이 될 것이다. 2023년도 시행하기 위해서죠. 지난 9월에 이어 올해 4월 4.8 규모의 그린수소 활용 발전 연료전지를 중국에 공급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2022년도 트라이젠 모델, 2024년도 SOFC 발전 연료 그리고 PEMFC 기반의 모빌리티 파워팩, 그리고 선박용 연료전지 SOFC 등의 신규 제품들이 상용화되면서 제품 다변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자, 여기에서도 이 리포트가 나온 것들인데 다올투자증권이라고 해서 리포트가 나와준 겁니다. 나와준 건데 이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1분기 기준 동사 연료전지 기기 주기기 수주 잔고는 109.9메가와트로 추정이 된다. 100메가와트는 작년 4분기에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 납품이 3분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죠. 매출이 반등을 할 것이다. 매출 인식 가능한 프로젝트 잔고가 10메가와트이기 때문에 2분기 2022년도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는 실적 부진이 좀 불가피할 거다. 그러니까 2분기에는 추정치가 좀 낮은 상황이에요.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3분기부터는 작년 4분기에 반영이 됐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차를 거쳐서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발주를 받은 거, 신규 발주가 아니라 발주를 받은 거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미국 공장에서 제조 후 수입하는 상품 비중이 1분기 대비 축소되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퓨어셀 아메리카로부터 수입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비중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지금 주가가 3만원대 전후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44,000원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이다. 시간의 문제다. 전력 거래소 발전소 건설 현황에 따르면 동사의 연료전지를 사용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발전소 250메가와트로 파악이 된다. 총 수주 예공이 착공이 250메가와트로 줄 건데 여기에서 프로젝트 2개 130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다. 130메가와트 수준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 109 정도가 3분기에 납품한다면 10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0메가와트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도 충분히 실적 추정치 상향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산 퓨어셀은 좀 멀리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3분기부터 실적이 증가되는지 좀 같이 지켜보시고 3분기부터 증가되는지 보시고 내년부터 그리고 내후년 이렇게 시차가 좀 존재하니까 대략적으로 지난 4분기 매출이 3분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수주가 들어오면 3개 분기 정도의 시차가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수주를 받은 것들이 여러 있고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 것들 시차를 거쳐가지고 동급계약 체결을 한 것들은 3분기 정도 가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세부법이 확정이 되고 수소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과정까지는 3분기 실적도 확인하고 4분기 실적도 확인한다 라고 보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전략적인 시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